자, 오늘은 이제 전국에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일단 황교안 대표가 저지른 일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도 끼워줄 수 있고, 뭐 약칭 조중동과 그리고 김무성이 이끄는 부산 마피아한테 굴복한 사건입니다. 황 대표가 한국당을 저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것에 대항하는, 그것에 저항하는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야권이 크게 분열한다. 그 분열의 주범의 1등 공신은 황교안이라는 세 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같이 요동치는 야권에 있어서 이제 태풍의 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홍문종 의원님 모시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너무 살벌하게 소개드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저렇게 끌고 가면 네. 저게 트어지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황 대표가 그 한국당에 온 이후에 네. 한국당에서 대표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에서의 그 탄탄 대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조금씩 실기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황 대표가 아무도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 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달한 한국당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 민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황교안이 자꾸 저렇게 나가다가는 결국은 한국당에서 그립도 놓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무슨 대통령 한국당의 보수 우파의 뭐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요원하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뭐 부산 마피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무성과 그 뭐 조중동과 부산 마피아 과연 그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좀 받쳐줘야 그나마 황교안 대표로서의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실기된 본인의 위치를 다시 네. 한번 강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제 프로 정치니까 상당히 이제 그 외교적으로 지금 수사를 쓰시는데 저는 사실 황 대표한테 조금 약간 감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이제 나경원에 대해서 거의 저승사자 같이 코멘트를 날려왔거든요. 네네네. 또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그 한나라당을 무력화시킨 주범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2019년에 네. 아 저거는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소속이 됐던 간에 나경원에 대해서 대항마 뛸 사람 동작 의뢰 구합니다라고 광고까지 낸 놈이요. 근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2019년에 나경원을 들이받았으면 그 자기 칼라 딱 세우고 들이받았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저승사자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황교안은 타고난 선역이고 저는 타고난 악역이냐고. 왜 지들 일을 못 해갖고 제 같은 사람까지 칼 뽑고서 선무당 칼춤추게 하냐고요. 사실 저는 현실 정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칼 뽑고 춤을 추면 이게 까딱하면 선무당 칼춤이거든요. 현실 정치에서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배팅하는 사람들이 노선 투쟁을 하는 게 베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베스트인데. 자, 그럼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황교안 보면은 그때 이미 실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뭐 그때 연말에 뭐 저거 하는 거 저기 뭐죠? 그 단식 하면서 좀 심기일전해서 좀 제대로 가는 듯 싶더니 갑자기 그냥 사고 쳐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저기 구정 전에. 그럼 저는 이 사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중동과 기타 저기 김무성 계열 부산 마피아에 황교안이 무릎 꿇은 사건이라고 보는데 저거를 황교안이 빠꾸 오라이 되돌이키지를 않으면 이제 야권은 틀어지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홍 의원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른바 이제 부산 마피아가 실질적으로 정치 안에 힘은 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황교안 대표가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쓰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코 다친다. 저 사람들은 정치판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저런 인연으로 예.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황 대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황 대표 눈에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뿌리에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탐내고 또 그것이 두렵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 실력 갖고는 쉽지 않지 않나.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내다바이 당해서 이제 팔꺾기 당하고 목조르기 당할 때 이제 엠버 들어가고 이제 거의 그 수순으로 가는 거죠. 뭐 이게 그 우리 이제 홍 의원님은 현실 정치에 계시고 이제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저는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김무성이나 부산 마피아가 무슨 힘이 있다고 황교안에 그렇게 질질 끌려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게 오나가 조중동이야. 오나가 거기가 조중동이야. 그러니까 조중동이 오나고 앞에 이제 그 김무성 까라 그 박형준 까라 그 뭐 이제 그 부산 마피아 이제 핵심 브레인은 박형준인데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뭐 이제 정의와 또 건너뛰면 김영호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 인맥들인데 여기들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조중동에 봉사하는 마름 집사 칼잡이죠. 제 입장에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홍 의원님은 현실 제도권 정치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거고 아무튼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이 사람들이 물론 지금 마피아라고 들어온 사람들 자체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한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도 있고 또 다양한 조직들이 말하자면 서로 거꾸로 가기도 하고 서로 같이 가기도 하면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의 단 하나의 목표가 있죠. 이제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양자로 데려다 놓는 황교안 어차피 정통성도 없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적인 인기까지 없고 또 정치적인 능력까지 없고 그리고 뭐 이분이 뭐 돈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자꾸 악수를 두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악수를 보다 못해서 이제는 저분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황 대표가 잘 알아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황 대표로서는 그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황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누구의 힘을 빌려서 본인의 힘은 없으니까 본인은 그저 이름 하나밖에 지금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본인이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 당대표 자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낼까 생각하니까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저는 본인의 이름이 제일 크다고 봐. 자산 중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가진 힘을 믿고 제가 그 호성욱 TV에서 그랬는데 당신 깡패가 돼야 된다. 뜻을 세우고 허공의 뜻을 딱 한 점 찍고 칼로 거버려라.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사직생이거든요. 죽겠다고 뛰어들어야 활로가 열리는데 살길만 찾아서 눈을 대록대록 하니까 이게 발걸음마다 자기 올가미를 자기 목에 대고 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황 대표한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정치는 이 황세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황세모는 그것이 총리일 때
아니면 네. 막강한 권력이 뒷받침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황 대표 창가를 부를 때는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맞습니다. 근데 이 판에는 차라리 마피아한테 쓰러지든지 그쪽으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어지든지 한쪽으로 넘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막 흐트러지고 모든 사람이 정신이 없는데 나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파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많이 있는데 그 잘못한 거 다 내 잘못이다. 잘못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라고 당신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구축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황 대표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본인은 다 아우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황 대표 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쯤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지금 밑에서 막 황 대표 그런 사람들이요. 잘 전력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 황 대표였나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황 대표가 지금 힘이 슬슬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거든요. 먼저 갈 거 없죠 등에. 예, 원래 그래요 세상 일이. 세상 일이 그런데 황 대표는 누구가 황 대표를 위해서 목숨 걸고 황 대표를 위해서 칼춤을 대신 쳐줄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모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 대표도 못합니다. 그 국회의원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국회의원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지역구 하나 잡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예, 지금 승부내는 건데. 황 대표한테 자꾸 종로로 가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떨어져도 무슨 오소독스가 만들어지고 무슨 카리스마가 보이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단 제가 보기엔 종로는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면요. 바로 그날로 집 사가지고 가야 돼요. 책임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능하다 뭐 별소리 다 들릴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종로 가라고 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아니 끌고서 이제 그 사지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계시는 분은 종로 가면 됩니다가 아니라 종로가 이제 유일한 탈출구 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만약에 우리 백모 선생님처럼 말씀하셔서 종로 가서 만약에 살아난다면 또 나름대로의 그 환경을 다시 쳐다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로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렵거든요. 쉬운 일 아니야. 그리고 기반도 없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고요. 네. 또 정세균이하고 이낙연하고 이미 다 바톤 타치했고 많은 세력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익스체인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고요. 잘 계산을 해서 만약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살 수가 생긴다면 우리 백모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다시 그 리더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진다고 보고요. 지게 되면 짐 쌀 확률이 많다. 그렇죠. 짐 싸는 거죠.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했죠. 이 얘기는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당내에서 나는 지금 백모 선생님 당에 계시니까 당내에서 자꾸 종로로 가세요 얘기하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보세요. DJ는 11번인가 받아가지고 비례로 갔거든요. 아니 대통령 후보 할 사람이 이 좋은 기회에 전국에 다니면서 구판 벌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그래. 환경 이렇게 해야지 종로에서 여기서 그 중요한 15일을 자기 국회의원 빠지달라고 여기서 뭐로 왔다 갔다 한다. 제가 보기에는 대권 후보는 안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한테 좀 배워야 된다고 보는데 트럼프의 정치를 이제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 그러잖아요. 분열의 정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갈 노선을 말뚝을 확 박아버리잖아요. 나는 반중이야. 나는 중동도 이게 군기 잡겠어. 나는 중국도 군기 잡을 거야. 그리고 나는 군사력 확장해서 갈고 닦고 조이고 할 거야. 네. 그리고 나는 국내적으로는 국경하고 뭐 이런 그 감세랑 이런 국경 이런 이민이랑 이런 조치 취하면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워싱턴 기득권 세력, 워싱턴 귀족층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빅미디어랑도 싸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말뚝을 빡 박아놓고 지금 3년 내내 탄핵 벌써 2번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싸워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열의 정치를 해야 분열의 정치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종북 친북이잖아. 근데 바깥에 있는 거 어떻게 바깥에서 어떻게 잘 들여다보고 계셔요? 바깥이니까. 원래 훈수 5급 바둑 5급짜리도요. 바둑 5급짜리도 1급짜리 훈수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에서 일을 박박할 만큼 자기 노선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 팔로워가 생기고요. 자기가 정치적인 부침에 있을 때도 결국은 자기가 다시 생존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보세요. 세모가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까? 세모는 태평성대에 그저 누가 누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할 때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세모로 끝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국 가서 굉장히 느낀 건데요. 미국 가서도 느끼고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느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이 막 지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당신이 생각나는 대로 당신이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이 양반은요. 여우에다가 사자에다가 이 양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백모 같은 사람이 뒤에서 좌로 움직여라 우로 움직여라. 물론 자기하고 컨설팅을 했죠. 예를 들면 힐러리하고 토론할 때 왜 힐러리 토론할 때 이 트럼프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곰이 뭐 하는 것처럼 그 굉장히 실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조차도 발걸음 몇 발걸음 뛰어야 된다. 카메라는 어느 카메라를 쳐다봐야 된다. 이걸 수없이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저번에 미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좀 하더니 이제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이 대통령 됐으니 다시 이번 재선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서 재선에 걱정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딱 마스터마인드를 가지고 누군가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광대나 마찬가지거든요. 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뭐 제대로 된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게 오가나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해가지고 절대 아니다. 누군가는 주위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 심지어는 넥타이 매는 방법, 넥타이 매는 색깔 그때 뭐 몇 번 두리번거리고 하는 것까지 다 누군가는 뒤에서 코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놀라우시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보면 트럼프 보면 여우의 머리에 사자의 심장에 뱀의 근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날아 올라가지고 독수리의 눈까지 가졌거든. 그러면 권력을 잡고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게임이 그러니 이거 솔레이마니 같은 거 잡아 죽이는 거 보세요. 솔레이마니 잡아 죽이면은 서유럽 펄쩍 뛸 거고 이라크 내에 시아파 지금 그 정부 친시아파 친솔레이마니 이라크 정부 펄쩍 뛸 거고 미국 민주당 펄쩍 뛸 거고 미국 평화주의자들 펄쩍 뛸 거고 오케이 뛰어봐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평정되면 니들은 뭐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게 수순이 미국 대통령이 뭐를 할 수 있고 네. 미국 대통령이 그거 한 것이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다. 잘하는 라는 거를 너무 누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정말 잘 아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뒤에서 있어서 그 말 듣고 앞에서 광대만 한다는데 아니에요. 오나들은요. 자기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오나입니다. 네, 물론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대본 플레이라이트, 그다음에 라이터, 그다음에 감독을 고용하는 건 결국 오나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광대라는 건 뭐냐면 물론 본인이 뭐 트럼프가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감독을 자기가 고르고 대본 쓰는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했던 거는 맞는데 그거 했겠지만 그것을 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모든 말하자면 이 진행이랄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그 사람들과 긴밀한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가 무대 위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린 거죠. 왜냐하면 뭐 하다못해 국회의원을 해도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하고 뒤에서 그 아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컨설팅 그룹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를 모니터링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 상황은 겹치죠. 막 물밀듯이 밀려오죠.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바른 결정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또 자기가 말하는 바른 결정과 국민들이 주는 그 표를 위한 결정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누군가는 내가 뽑은 사람이죠, 물론. 네. 내 생각과 동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잘 모니터하고 그 사람들이 잘 나를 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팀을 확실히 갖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미국 문화, 정치 문화에 대해서 부러운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이른바 이제 정치 컨설팅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메시징을 날리고 어떻게 모양을 연출하고 이거를 그걸 잘 이끄는 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상의 사상적 이념적 진영이랑 같이 맺어져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도 보세요. 요번에 그 미국의 마치 포 라이프라는 거 있거든요. 70년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80년대인가 그 미국 대법원이 낙태에 반대하는 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 찬성하는 판결인가 반대 판결 내린 적이 있다. 반대 판결이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해마다 이 무렵에 그 워싱턴 D.C.에서 이제 행진하잖아요. 근데 2월 달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나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거 나가는 순간 이 PC들, 좌파들, 페미니스트들이랑은 원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희 원수 해라 이거지.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낙태 반대 시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저 트럼프 안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 대신 옛날에는 그냥 안 찍을 사람들인데 막 이제는 예. 그 막 헤이트를 막 말하자면 그렇죠. 막 증오의 말들 막 날리고 그럴 텐데 그래봐야 한 표죠. 그게 이제 이번에 낙태 반대 진영 보면은 원래 공화당 복음주의 기독교 그 성향 플러스 한 전체 20-30% 전체 7-80%를 원래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 복음주의 기독교 성향인데 플러스 20-30%가 온건 중도인데 낙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여자가 지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주인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온건 중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거 보고 제가 울었다니까 그거 보다가. 맞습니다. 그 트럼프 연설이 멋있어요. 모든 생명은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생명은 우리에 대한 무한한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건 여기까지는 연출인데 제가 참 트럼프에 대해서 부러운 게 예를 들면 헤리티지 이사장 필러 같은 영감이랑 완전히 아삼육이거든. 반중할 때. 헤리티지 그 파운더. 원래 거기가 이제 컨서버티브 하니까. 예. 근데 그 관계가 그러면서 트럼프가 키신저를 불러서 키신저의 인도스먼트를 받잖아. 친중의 물꼬를 튼 키신저를 불러가지고 키신저의 인도스먼트를 지지를 받아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 인간. 그래서 참 배워야 돼, 황교안이. 그거에 10분의 1만 배우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좀 지냈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이제 백모나 이런 분들이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못해요. 성격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그런 말하자면 이 컨설턴트라는 게 말이죠. 그냥 단순히 넥타이 매고 뭐 안경 끼고 하는 뭐 어떻게 걷고 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라 그게 사상적인 결합을 통한 컨설턴트가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어떤 컨설턴트와 결합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플러스 돈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저 백모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돈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돈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갑자기 홍 의원님 좋아하시는데. 아니 이건 여러분들이 이분 말씀을 듣고 싶으면 돈을 보내줘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업료? 수업료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 고민과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앞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아니 압니다. 근데 네. 저는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생각이 똑같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신선한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보수 우파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 보수 우파를 못 지켜요. 보수 우파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촛불처럼 바깥에 나가서 무슨 촛불 내일 할 수도 없고 사실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물론 굉장히 건강한 시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민이긴 한데, 그러나 지금 보수 우파가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보수 우파를 위해서 누군가 총 때리고, 솔직히 말해서 백모 씨가 이거 해가지고 백모 선생님 이거 해가지고 밥이 나옵니까? 죽이 나옵니까?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요새는 밥이 나와요. 네. 제가 10년 있었는데 네. 7년은 밥이 안 나, 8년은 밥이 안 나. 아, 그랬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리크루트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건강한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침서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건데, 뭐 얘기가 좀 이상하게 나갔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저도 이제 정치 오래 있어 보니까 우리는 이른바 컨설턴트라는 건강한 컨설턴트, 보수 우파가 됐건 진보 좌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그 선거 때마다 만들어지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인맥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치 조직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이합집산하듯이 이번에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컨설턴트를 움직이고 있는 사상적인 기반, 그리고 왜 이 사상적인 기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후보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느냐, 이것이 특히 보수파는 트럼프는 그게 완전히 갖춰져 있죠. 우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빅미디어는 어차피 PC 좌파하고 민주당 쪽이니까 쟤들이랑은 아예 그냥 세계 전장을 벌리겠다. 그래서 엄청 빅미디어 쪽엔 광고비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소셜 미디어로 썼잖아 돈을. 그래서 대단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면 보수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좌파는요, 이 사람들은 무섭거든요.